네, 우리가 이제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있을 거예요. 시장의 차기 주도주를,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죠. 원래 이렇게 보따리를 안 푸는데 오늘 그냥 풀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 좀 짧게 보고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만 가권, 국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던 대만 가권은 지난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다시 이제 하락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같은 IT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의 주요한 2등, 3위 국가인 대만 가권은 저런 모습을 보여줬고, 같은 IT가 주 품목인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은 퍼포스처럼 떨어졌단 말이죠, 시장이. 그리고 반등도 애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한민국 시장만이 대만보다 더 많이 빠진 이유. 여러분들 답은 알죠? 누가 파니까.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도로 방향을 바꿨고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많이 팔았냐?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카카오. 참 규제 얘기 또 나오면서 이것이 옳은 규제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무서운 공룡이 돼가지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쁘지 않은 규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나름이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카카오가 이렇게 떨어졌고, 카카오 공매도 세력도 붙어가지고 수급을 보게 되면 엄청난 외인들의 매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빼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은 외인들이 오히려 그때 샀다는 얘기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즉 옵션 만기를 앞두고 카카오가 타켓이 됐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방에다가 파생한 포지션 잡아놨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외인들은 계산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옵션 만기일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시가총액이 좀 되는 그런 기업들이 하방의 포지션에 가장 주요한 종목이 됐고, 오히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아직은 없죠.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매수 전환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은 지수 자체의 하방이 아니라 일시적인 옵션 만기일날의 하방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 옵션 만기일은 끝났죠. 시장에 대해서는 또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빠졌던 또 하나 이유는 또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체가 되는 거죠.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크래프톤이나 같은 라인이니까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물량을 줄여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체. 손흥민이 빠져나가면 황희찬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밀렸고 네이버도 밀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 하락의 또 하나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코스피 200의 포트 리밸런싱도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 지지분진한 흐름 속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에코프로 BM. 어제 제가 장중에 이걸 땄는데 또 최고가로 마감됐더라고요.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든 밀리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카카오가 밀리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공시인데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한 7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10조 원짜리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우리 24시 클럽에서는요. 요거를 전량 우리가 에코프로 BM 24시 클럽 하면 에코프로 그룹이죠. 2019년도부터 이 종목을 계속 헤쳐왔고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BM의 모든 물량을 저 공시가 뜨는 날 저희는 다 정리를 했어요. 깔끔하게 38만 원 이상에서 다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더 가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깨에서 팔아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했던 뉴스가 나왔고 우리가 원했던 목표 시가총액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는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2019년도 상장 전에 이게 2월 달이거든요. 이게 에코프로 BM이 4월 달 정도에 상장했을 텐데 김명훈 대표님을 제가 이제 우리 24시 가족 여러분들과 한가 만나뵈러 갔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언제라고요? 상장 전 2019년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김죽 대표님도 함께 갔었거든요. 자, 2019년도부터 추적을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으니까 2년 동안에 모든 결실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더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도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일까요? 그래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 이쪽은 더 갑니다. 하지만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어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나의 사랑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24시 클럽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근데 왜 파냐 이거예요. 왜 파냐? 이제는 배터리 말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기차 하면 배터리만 생각하거든요. 배터리 말고 전기차에는 다른 많은 IT 부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기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지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쪽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오늘 뭐 종목들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소외된 것들. 시장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처음에 공략할 때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뭐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막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고서가 올라올 겁니다. 박수 칠 때 저희는 떠나고요. 제가 은근히 소심해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많이 알아주면 쑥스러워서 팔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안 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잘 사요. 우리 24시 클럽은 또 그걸 모으는 거죠. 소외된 전기차 관련주. 시장에서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종목은 전기차의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24시 클럽은 최근에 그걸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제 IT 하드웨어인가? 전기차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이냐? 아주 간단하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사랑해요 LG. 이게 이 사진 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김혜수 씨 사진을 계속 따고 싶었는데 자꾸 배용준 씨 사랑해요 LG가 나와서 김혜수 씨 팬이라서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 우리 가전업체 LG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전기차 IT 하드웨어 부품 기업으로. 한 예로 이제 LG전자에서 LG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IT 하드웨어 좀 보게 되면요. GM으로 납품하는 것들 목록이거든요. 뭐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모터. 전기차는 모터랑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터, 배터리도 LG화학이 만드니까 뭐 배터리 시스템, 충전기 등등 충전기도 만들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LG전자는 파워트레인, 인포테인먼트 요거 시장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LG전자가. 랜드로버도 뭐 장구장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AVN, 뭐 오디오 비디오 요쪽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LG전자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중화권 업체들과 계속 하다가 손절하고 지금 LG전자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LG전자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넘버 원이죠, 배터리. CATL은 뭐 LFP니까 3원계 쪽에서는 당연히 단언컨대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LG 이노텍, LG 아우시스, LG CNS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하니까 최근에 충전 관련된 기업들 막 뜨잖아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LG에다가 투자하면 되죠, 그냥. 비상장이니까. 그리고 LG U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다 하나의 모빌리티, 오토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 LG그룹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LG가 애플이랑 협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애플이랑 뭐 잘 안 됐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또 매수 기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기업은 애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IT 업체들 다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도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럼 현대 기아차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LG전자가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앞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신생, 뭐 리비안 이런 기업들 많죠. 루시드 모터 이런 기업들, 신생 기업들로 다 납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전자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누가 승자가 되든 누가 승자가 될진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LG전자는 그 모든 업체들로 납품을 하는 업체니까 전기차 시장의 실제적인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실적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전업체예요. 아주 고루하죠. 영업이익률도 5%밖에 되지 않는 아주 고루한 가전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한 5조 정도, 5조 원 조금 밑으로 잡고 있어요. 5조 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멀티플이 5배 정도, 5배 이하로 주어져 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왜 가전업체니까 멀티플을 작게 주는 거죠. 중화권 업체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차 쪽에 멀티플은 60배, 70배, 배터리는 그렇게 주거든요. 전장 쪽으로 지금 LG전자가 색깔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10배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배 줘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시 클럽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은 50조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2배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전장 쪽에서 매출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즉 LG전자가 작년에 삼성 SDI, 올해도 삼성 SDI 셌죠. LG와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난 붐을 일으켜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때 주도주였죠. 그런데 카카오도 주도주였고. 근데 최근에 주도주들이 조금 쉬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데 이제는 전장 부품사 LG전자와 같은 기업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작년, 올해는 사랑의 배터리고 이제 전장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이쪽에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좀 더 다른 종목은 또 뭐 없나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 모습이고요. 전기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수많은 자동차들,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겁니다. IT화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충전소도 옛날에 기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기름 탱크에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IT 기기가 전기를 변환시켜서 차에다가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IT화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PCB 판때기 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기가 깔리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의 IT화. 이것이 전기차 시대가 가지고 오는 또 하나의 혁명인데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어야 되죠. 삼성전기도 PCB부터 시작해서 MLCC 어떤 제품에 IT화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런 거 만들던 회사가 이제 전기차에다가 부품을 납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요만한 PCB가 이따만한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타는 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런 IT의 기본적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에게는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에 살짝 고개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요. LG전자나 삼성전기와 같은 기존 IT 업체가 전장업체로 바뀌고 있는 업체들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의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해가 되셨죠? 아날로그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고 자율주행하러 바뀐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IT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포트를 하나 구축하는 거예요. LG나 삼성전기와 같은. 뭐 대형주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요소였고, 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장에 또 한 번의 상승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선반영하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덴마크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역 조치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덴마크도 영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덴마크가. 그런데도 과감하게 백신 보급률이 접종 완료가 71.7%나 되네요. 2회 접종. 70%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덴마크도 이런 구간으로 넘어갔다. 우리도 이제 시작되겠죠. 우리도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되게 되면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분들이 7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분위기예요.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번에도 작년이었다. 자, 요게 빨간 색깔이 호텔 예약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9년도 자료예요. 이거 구하느라고 정말 애썼는데요. 명목 GDP, 실제적인 GDP 흐름 대비해 가지고 호텔 예약과 같은 레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치성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급격한 타격을 입어 가지고 소비가 쪼그라들다가 실제 경제가 살짝만 돌아서도 돌아서는 속도가 아주 매섭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사치형, 보복적 소비, 펜트업 이런 것들은 사치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치란 얘기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비통, 지금 루이비통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더 올라가죠. 2019년도. 루이비통 차트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도 뭐 사치형 부품 옷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요것도 나이키도 코로나 이후에 아주 더 가팔라진 그런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 또한 그런 배경이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복적 소비 진행됐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분들아 진짜 보복적 소비를 여러분들이 안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겪어봤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 24시클럽에서 해본 결과 한 2년 동안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쪼그라져 있었다가 이것이 해소되면 엄청난 보복적 소비를 떠안고 시장이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 둘씩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지금 준비해야죠. 왜? 우리는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는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것이야?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사놔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고요.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골프 관련돼 가지고 또 분위기가 막 일어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크리스, FNC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 좋은데요. 이런 기업들, 의류, 어떤 사치형 의류, 요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그런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전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항공산업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 가서 묵어야 되니까 호텔 산업, 카지노 등등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 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극장 산업도 하나의 다시 또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보복적 소비의 일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이나 자동차의 전장화와 관련된 섹터에서 여러분들 포트 50%. 그리고 나머지 포트 50%는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것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것들 50%. 요렇게 양념만 후라이드만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 계좌가 하반기에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